안녕하세요. 저는 30분 발표를 맡은 가보자 게임의 4팀의 사업파트 신희수입니다. 발표의 첫 번째 항목은 저희가 개발한 게임 소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팀 간 문제와 FGT 1차, 2차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응답과 피드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기획 단계에서 어떤 게임 장르와 게임 명칭, 그리고 주요 타겟층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그 장르를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게임 명칭은 우다다 햄찌입니다. 햄스터를 더 귀엽게 표현하는 단어인 햄찌를 사용하여 친근한 느낌을 전달하고 햄스터가 귀엽게 뛰어다니는 모양을 상징하는 우다다를 결합하여 게임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관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햄스터가 귀엽게 뛰어다니는 모습 우다다 이 두 단어를 합친 게임의 핵심 요소와 조화롭게 연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려한 요소는 편의성입니다. 게임 이름이 입으로 편하게 발음되고 유저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창성을 고려했습니다. 타 게임과 비교를 하였을 때 이전에 없던 독특한 이름이며 동시에 특별함을 갖추어 희귀성을 강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마침내 우다다 햄찌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이름과 장르를 확정한 후 저희 게임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조작 방식을 갖고 있는 레퍼런스 게임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드래곤 빌리지, 브로테이토, 고양이 스낵바 등과 같은 게임들이었고 이들 게임들의 주 사용자층이 1020 세대인 것을 확인한 후 저희 게임 또한 1020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1020 세대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저희는 하이퍼 캐주얼 장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에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한 하이퍼 캐주얼 게임과 3위를 기록한 액션 러닝 게임을 융합하여 탁월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 캐주얼 장르는 인앱 구매 및 다운로드 횟수 측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르는 상대적으로 쉬운 개발과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어서 게임톤의 단기 프로젝트의 이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고려하여 저희는 개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하이퍼 캐주얼 장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다다 햄찌는 하이퍼 캐주얼 장르와 2D 횡스크롤의 액션 아케이드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우다다 햄찌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기 햄스터를 구출하여 스타를 획득하는 시스템을 통해 성취감을 높이며 스타 획득으로 다음 스테이지를 해금하는 장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게임 난이도와 성취감을 함께 고려한 디자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째, 각 스테이지마다 다양한 맵 구성과 모드를 제공하여 다채로운 플레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코스튬 컨텐츠를 활용하여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함으로써 개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햄스터, 즉 게임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임과의 차별성은 이렇습니다. 우선 귀엽다라는 요소에 그치지 않고 러닝게임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디자인입니다. 게임은 반복적인 도전과 학습이 필요하며 햄스터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자체가 희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시 묶음 터뜨리기라는 독창적인 스킬을 개발 중입니다. 이 스킬을 통해 특별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며 스테이지 내 일정 개수의 해바라기 씨를 획득하여 햄스터가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스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은 게임 내에서 햄찌의 궁극기 스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햄찌가 달리기를 시작하는 스타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튜토리얼과 가이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햄찌가 등장하여 아기 햄찌들을 납치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햄찌는 조작법을 설명하며 점프, 그리고 2단 점프, 구르기에 대해 안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햄스터를 구출하면 중앙 상단에 슬롯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많은 아기 햄스터를 구출하여 꼬리 지점까지 도달하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좌측 상단에는 햄찌의 라이프 개수가 존재하며 우측 상단에는 스테이지 내 게임 재화 획득 슬롯, 일시 정지, 사운드 온오프 등의 UI가 있습니다. 게임은 총 3개의 다른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마마다 스테이지가 3개씩 있고 1-1, 1-2, 1-3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숲 테마로 넓은 들판 배경에 풀숲을 연상시키는 발판이 2D 픽셀 아트 스타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스테이지는 가장 쉬운 난이도를 갖고 있으며 다음 스테이지로 갈수록 난이도가 증가하도록 레벨 디자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 테마입니다. 햄찌가 비행기 역할을 하며 하늘을 배경으로 뛰며 구름 발판을 따라 달리고 하늘에 떠있는 장애물을 피하게 됩니다. 하늘 테마 또한 2-1, 2-2, 2-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 테마입니다. 빽빽하게 솟아있는 높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배경과 그에 어울리는 스파이크, 쓰레기통, 박쥐 등이 게임 오브젝트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스테이지는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각 테마의 마지막인 N-3은 보스 스테이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1-3은 숲의 고양이 보스, 2-3은 하늘 고양이 보스, 3-3은 도시 고양이 보스입니다. 보스인 고양이가 크게 등장을 하며 중앙에 워닝 문구가 뜨게 되는데요. 이 고양이는 실뭉치를 햄찌에게 날리거나 할퀴기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고양이는 지금은 구현 중인 핵시 묶음 터뜨리기를 이용하여 보스전에서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기획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게임 내 가장 매력적인 코스튬 컨텐츠 햄찌의 옷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옷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코스튬과 팔레트가 일반, 희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코스튬과 일반 팔레트는 스테이지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게임 재화인 일반 해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희귀 코스튬과 희귀 팔레트는 출석 보상, 이벤트, 현실 재화로 살 수 있는 황금 해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재화가 들어가는 만큼 희귀 코스튬과 희귀 팔레트는 햄찌의 특수 능력을 높여주는 옵션을 부여해줄 것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햄찌와 멋진 코스튬 조합으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성과 귀여움을 가진 햄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개발 중에 반영하여 플레이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총 구성되어 있는 스테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석으로 사용 시 10초 동안 자석 효과가 작용하여 해바라기 씨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트램펄린으로 사용 시 5초 동안 점프 효과가 1.3배 상승하여 오브젝트를 비교적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생명으로 사용 시 기본 3개의 라이프에 1개가 추가되어 총 4개의 라이프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천사로 구멍으로 떨어져도 한 번에 죽지 않고 1회에 한해 제자리에서 리스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아이템은 열쇠로 사용 시 아기 햄스터를 한 마리 구출시킬 수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에서는 이 5가지 아이템 중에서 2가지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고 플레이할지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이템 설계로 자석은 40개의 일반 애쉬, 트램펄린은 80개의 일반 애쉬, 생명은 120개의 일반 애쉬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천사는 200개의 일반 애쉬, 열쇠는 300개의 일반 애쉬로 설계되어 있어 아이템들의 가치를 높은 순서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햄찌의 옷장에서 희귀 코스튬과 희귀 팔레트를 구매할 수 있는 유료 제와 패키지에 대한 설계에서는 황금 애쉬의 양이 증가할수록 추가로 보너스 애쉬가 제공되며 가격 또한 추가 애쉬와 함께 할인된 가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태미너 요소인 에너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구사하였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보너스 요소는 없지만 할인율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구성되었습니다. 출석부 BM 시스템도 도입하였습니다. 각 종류의 아이템과 개수에 대한 조정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 과정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팀 간 이슈와 FGT 1차, 2차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과 피드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픽 에셋을 찾는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그래픽 에셋을 찾아 파일을 공유했지만 개발팀은 사용 가능한 에셋이 없어 직접 찾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그래픽 에셋을 탐색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팀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노션에 공유하고 개발팀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차 프로토타입 개발 초기에 두 번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개발팀과 기획팀 사이의 소통이 부족하여 기획 의도와는 다른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여러 차례의 음성 및 문서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수정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듭할수록 기획 의도와 더 가까워지는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FGT 1차 테스트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게임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게임 첫 플레이 때와 연속적인 플레이 시의 난이도 모두 어렵게 느낀다는 의견이 반을 넘어섰으며 오브젝트 회피 시의 난이도도 동일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첫째로 오브젝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 그래픽 에셋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로 코스튬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BM 가격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어색한 효과음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사운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개선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차 FGT 테스트 피드백 결과 전반적으로 레벨 디자인 수정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지 프리팹 내 오브젝트 개수와 배치를 크게 수정하였으며 각 테마 스테이지마다 햄치의 이동 속도를 재조정하고 오브젝트의 그래픽도 변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차 FGT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게임 전체적인 난이도가 개선되었지만 2차 FGT에서는 세부적인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 FGT와 유사하게 게임의 플레이 난이도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들이 여전히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조정을 위해 콜라이더 범위를 조금 더 수정하고 충돌 애니메이션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보스 스테이지의 난이도도 조정하여 게임 전체적인 스펙을 사용자들이 적절하게 즐기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스테이지 내 라이프를 추가하여 생명의 부담을 줄이고 점프 높이를 더 완화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1차 FGT에서 수정한 내용들을 더 깊게 검토하여 현재도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게임이 완성되어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한 높은 완성도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하여 최상의 완성도와 디테일을 담은 게임을 제작하는 것이 저희 4팀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개발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 직군별로 설정된 일정과 협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게임톤 진행 이전 팀원들의 상황과 게임톤을 통해 모두가 얻은 성장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게임톤은 게임톤의 일정에 따라 각 직군별 개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개발팀은 게임 제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프로토타입 개발과 주요 캐릭터 아트 작업을 두 분 중 한 분이 맡아왔습니다. 또한 빌드 테스트와 QA를 끊임없이 수행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은 초기 기획부터 모든 컨텐츠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레벨 디자인, 그래픽 에셋의 선별과 수정, 상세 컨텐츠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PM은 일상적으로 직군별 일정을 관리하며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주최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프로토타입 테스트와 QA도 함께 진행하며 팀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PM인 저는 회의록 작성과 BM 관련 전반적인 기획과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게임의 스펙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마케팅은 게임 전반의 홍보를 주관하여 앱 아이콘, 개발 일지, SNS 홍보 등을 통해 게임의 노출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직군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함께 처리하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최고의 결과물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결과 분석에 따르면 7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게시된 총 12개의 게시글이 약 2,6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좋아요, 댓글 및 공유 횟수는 약 2,200회였습니다. 더불어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800명대로 늘어나며 진취적인 마케팅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업 과정에도 어려움은 물론 있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커리큘럼상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과 압박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상황이 여럿 있었습니다. 계획된 일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고 때로는 강제로 작업을 미뤄야 했던 경우도 많았는데요. 또한 각 직군 간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무 경험이 부족한 탓에 겪게 된 시행착오였으며 매일 반복되는 회의에서 항상 느껴졌던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게임톤 진행 이전에는 게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고 자신의 직군 외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이론과 실제 간의 간극이 크게 느껴지며 취업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던 등의 팀원들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발과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이 저희 사팀을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톤을 통해 우리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문적인 개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향상되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임 개발을 위해 시간 관리와 업무 수행 능력이 길러졌으며 개발 과정에서 진행하는 컨설팅과 피드백을 통해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능력도 깊어졌습니다. 저희 팀원 모두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우다다 힘찌의 트레일러 영상을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팀의 30분 최종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